지난해 12월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한 가운데 전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화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의 주인공이자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오준 주 유엔 대표부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화제 연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이때 이 연설 자체도 또 뭐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 대사님한테도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연설을 한 것은 그 회의가 이제 우리 안전보장이사회 임기의 마지막 회의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에 회부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사국들과는 다른 그런 남다른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외교관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인데 아마 국내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혹시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인기를 좀 느끼셨는지요? 다른 나라 대사들, 특히 뭐 미국 대사라든지 프랑스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동영상도 자기들끼리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면 이제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따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어땠습니까? 예, 이제 우리의 그 입장을 제가 한 5분쯤 읽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우리가 남북한이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조금 감정적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영산 외교인상도 수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가족에 있는 가족력 때문에 특히 이산 가족을 두셨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이 와닿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건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개성 출신이신데 개성에 한 번도 다시 못 가보시고 돌아가셨고 저희 돌아가신 또 장인어른은 한경도에서 단신 월남하셨는데 한국 전쟁 중에 이산 가족 신청을 매번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당첨이 돼야 되니까 당첨이 한 번도 안 되셔서 10년 전에 아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 아픔이 아마 그런 구절구절 하나에 또 묻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이야기 이사구의 임기는 끝나지만 북한 인권 상황만큼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북한 인권이 국제적인 과제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권 문제는 그 유엔에서 다루어지는 유엔의 그 세 가지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 개발과 함께 인권, 이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국가별 인권을 다루는 것은 이제 인권 상황이 아주 열악한 경우에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인권이 열악한 나쁜 국가 한 10개 정도를 꼽으면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한 10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열악한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권고를 했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이 아시아에 그런 북한 인권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 설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설치하지만 한국 정부가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엔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그런 활동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에 또 직접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좀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저런 매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군대 위안부 문제 같은 건 그 유엔에서도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유엔에서도 이미 조사도 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것도 그거는 이제 한일 간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런 문제들
국제적인 문제 또는 한일 간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좀 역사 수정적인 역사를 마치 바꾸려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나 조치를 하면은 이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진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뿐 아니라 많은 우리 외교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려면은 과거를 비트는 과거를 왜곡하는 그런 행위나 발언을 한쪽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럼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본 측이 과거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걸 기초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전 뭐 가장 첨예한 곳에 또 유엔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데 보면 최근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일본의 외교력이 정말 뭐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우리나라 외교력은 거기를 따라가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일본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선전을 한다든지 그런 말하자면 그 자기의 입장을 홍보하려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걸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유엔 내에서 그 정식 의제로서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최근에는 많이 어떻게 보면 변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는 거겠죠. 네. 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50년 뭐 이렇게 해서 약 기념적인 해가 되는 경우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외교가에서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게 무슨 기념적인 해가 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 그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기념적인 해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런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유엔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서 풀어야 될 뭐 지역적 문제 아니면 역사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이기 때문에 활용하지는 않고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만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유엔에서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부분을 좀 잘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이제 일본의 입장이 사실 고노다마라는 형태로 과거에 나왔었죠. 그래서 일본 스스로도 그 강제성이랄지 일본 군부의 개입이라든지 이럴 것을 인정을 어느 수준까지는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을 수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잘못된 일이고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이고 성폭력이고 한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의 대표부, 주 유엔 대표부 대사로 있는 오준 대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